정말 수많은 뉴스들이 떠밀려 내려오고 있죠.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둬야만 하는 생활에 유용한 경제 소식들 간추려 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전력공사가 어제 주택용 전기요금을 늘리는 적용 기준 발표했다가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시행을 유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좀 들어볼까요? 우리 어머니들이나 주부님들께서 관심 많으신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산정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네. 지난달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 전력 그 3kW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네. 계약 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음. 이 비주거용 시설에는 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승강기, 현관이나 계단의 조명, 이 공동설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전에는 이제 계약 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은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는데, 네네. 한전이 이 주택용 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의 그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3kW 이상, 5kW 미만 요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 전력 요금을 내야 된다. 음. 이분들이 바로 다가구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영향을 받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번 이제 그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이번 개정으로 영향받는 가구는 약 30만 호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30만 원을 일반용 전력 전환하면 호당 이제 월 평균 최대 3만 원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놀라지 마시고요. 이 네. 한 주택에 사는 가구가 나눠내는 거라서 아. 실제로 다 3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네네네. 3만 원은 그 가구 수대로 나눠서 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상하는 건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한전이 이렇게 기본 공급 약관을 개정한 이유가요. 네네. 왜 2016년 12월부터 주택료 누진제요. 이거 음. 기존에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면서 네네. 이게 이제 그 주택용 가구는 월 최대 4천 원을 할인하는 이 필수 사용 공제 음. 요 감액을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네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사용량이 작은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 요금 부담을 줄여준다. 음. 이런 개념이었는데, 오히려 이 비주거용 시설의 혜택을 본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음. 한전에서 얘기하기를. 네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는 이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한전이 수익성이 나빠지니까, 오히려 제도 보완해서 돈을 더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 왜냐면 작년 4분기에 1294억 원의 영업 손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개정을 하면은 한 연 1080억 원 정도 추가로 전기요금을 걷어들일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음. 우리 어머니들, 주부님들은 조금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네요. 결국은 그래도 시행이 유보가 되긴 했는데 유보라는 거는 언젠가 시행이 될 문제는, 것이다. 네, 그렇죠. 예. 언제쯤 시행이 될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글쎄요, 겁니까? 이거는, 예. 이 부분은 아직 이제 유보가 됐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시행된다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음. 지금 상황이 언제든지 시행돼도 이상은 없는 걸로. 왜냐하면은 이게 이미 2012년 12월부터 이제 누진제를 이제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언제 시행해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말로는 보완 대책을 좀 마련하고 나서 시행하겠다 뭐 이랬는데 보완 대책이라는 게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전기료를 실제로 정하고 시행하는 사람들이 서민들의 삶을 알까? 전 그게 평소에 궁금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완 대책도 탁상공론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자, 어찌됐든 서민들 입장에서는 몇 푼이라도 좀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기료 인상 얘기까지 나오니까 좀 섭섭하다는 그 표현, 평론가님의 표현이 참 와닿긴 합니다. 또 예, 기름값 인상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외식값도 오른다고 합니다. 참. 저희 집 앞에 24시간 하는 김밥집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요즘 24시간을 안 합니다. 아, 인건비 문제도 있고 음, 김밥 가격 오르게 사람들이 안 먹고 하니까 음, 밤 12시쯤 칼같이 문을 닫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김밥, 자장면 가격, 이게 줄줄이 인상된다라고 하는데, 네네. 한국소비자원이 통계청에서 수집된 가격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지난달에 김밥, 짜장면, 삼겹살,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데, 음,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이 올랐다고 해요. 네네. 가장 많이 오른 게 5.9%로 김밥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서민 음식인데, 김밥. 그렇죠. 예. 그다음 짜장면, 삼겹살, 음. 비빔밥, 칼국수. 좀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이렇게 다 올랐습니다. 네. 입맛이 약간 아이들하고 좀 비슷하신가 봐요. 네, 이게 네. 작년 3월 이후로 음,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인데 김밥과 음, 짜장면이요. 네네. 그리고 삼겹살은 이제 작년 3월부터 계속 상승하다가 지난달 다행히 좀 하락세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외식을 할 때도 그렇고 또 가공식품 가격들도 역시나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렇습니다. 가공식품은 곡물 가공품하고 네네. 조미료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올랐대요. 꼭 필요한 것만 올랐네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음, 즉석밥, 음, 국수, 라면, 밀가루 이런 것들이 일제히 상승했고요. 예. 근데 이제 같은 기간에 이제 두부, 냉동만두, 햄, 오렌지 주스 이런 가격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구입하시는 30개 품목을 모두 구입했을 때 네. 총 비용이 대형마트가 가장 저렴했대요. 음, 11만 6천 원 정도라고 하고요. 네네. 그 다음 전통시장,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순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서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이렇게 계속 계속 많이 나가야 된다니까 참 음. 찜찜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씁쓸하고 그렇죠. 예. 아 근데 이런 소식들이 막 들려와서 안 그래도 뉴스 보면서 좀 한숨 나오는데 예. 연이자 1073%, 1000%의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가 검거됐다. 뭐 이런 소식 혹시 뉴스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나쁜 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부산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인데, 네네. 이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명함 같은 거 막 던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271만 장이나 살포하고, 나니까 음, 사람들이 당연히 찾아오죠. 돈이 급한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627명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폭리를 취했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1073%까지 책정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 다 잡혔어요. 다행은 그, 다행인데 돌려받을 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음. 어쨌든 대표, 관리책, 광고 수금책, 역할 분담해서 기업형을 아주 치밀하게 했다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음. 무슨 말입니까? 1000%가 그러게 넘대요. 말이에요. 서민들을 울리는 그런 사건들인데 또 힘든 얘기만 전하면 안 되니까요. 이번엔 힘이 나는 소식도 좀 전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아동수당 지급안을 좀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3인 가구 월소득이 1170만 원 이하이면은 네.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데 음, 단 0세부터 5세까지 자녀가 있는 188만 가구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 공약이고요. 네네. 당초 이제 모든 가구에게 이제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정된 법에 따라서 2인 이상 전체 가구자 하위 90%인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음, 부분은 이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를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하고 꼭 9월 30일까지 이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들이 신청을 마쳐야 되거든요. 네네. 꼭 맞춰셔서 당연한 3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월 1,17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된다. 음, 물론 이제 액수가 조금 넘다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다자녀나 맞벌이, 주거비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음, 한번 이렇게 알아보셔야 되고요. 네네. 또 이제 다자녀 가구는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 원, 음, 맞벌이 가구는 임대소득을 제외한 근로 사업소득의 최대 25%까지 빼준다라고 해요. 네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데 이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음, 이 부분은 이제 가까운 그 은명동 사무소 주민센터 가셔서 네네. 해당하는지 우리 어머니
어머니들, 주부님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아이 키우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나서고 있으니까 이 동네별로도 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그 내일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경기도 버스 대란 이야기도 또 따로 정리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예, 지금 네, 뭐 버스 대란이 지금 그러니까요. 10월 내에 음, 근로시간 단축되면은 경기도 버스 대란이 일어난다니까 이것도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오늘 예, 많은 얘기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